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배은자라고 해요. 저는 올해 환갑을 맞은 용띠이고요. 아들만 셋을 낳아 키운 엄마예요. 주변에서 그러대요. 요즘은 며느리가 상전이라고요. 웬만하면 며느리 말에 대꾸하지 말고 며느리를 받들라고요. 설마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그럴까?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엄마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며느리가 생겨보니 며느리가 상전 맞습니다. 며느리 무서워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며느리라는 말이 맞습니다. 자나깨나 며느리 조심하라는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며느리한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는지 들은 사람들마다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이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저는 백화점 문화센터 글쓰기 강좌를 몇 년째 듣고 있어요. 오늘은 거기서 배운 실력을 바탕으로 며느리와 있었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생전 이렇게 긴 글은 처음이에요. 작정하고 써내려가는 글이니 대체 저와 며느리 사이에 어떤 엄청난 일이 있었는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큰아들은 반듯하게 자라서 인류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지방지사에서 근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지방에서 만난 약사와 결혼을 했죠. 전문직 며느리, 퇴직 걱정이 없는 약사 며느리가 제 딴에는 얼마나 자랑스럽고 이쁘던지요. 주변에서 약사라는 전문직 며느리를 들였다고 저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으쓱대느라 제 어깨가 하늘 위로 솟을 정도였어요. 얘, 약사 며느리 봤는데 그냥 넘길 거야? 근사한 곳에서 밥 사. 어머머, 너는 무슨 복을 타고났니? 큰아들이 공부 잘해서 대기업 들어갔다더니 며느리 복까지 있어? 그 복 나 좀 나눠주라 얘. 약사 며느리가 뭐 별거라고 너희들 그러니? 의사 며느리든 시어머니가 들으면 웃겠다 얘. 그런데 전문직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니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럽더군요. 전문직 며느리가 아니면 며느리를 편하게 생각한다거나 함부로 대한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심리상 배운 며느리가 매사에 좀 어렵긴 하죠. 특히나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고 사는 세상인데 배운 며느리에게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대할 수밖에요. 근데 말이에요. 제 집에 들어온 이 며느리란 년은 제가 오냐오냐 해줬더니 언제부턴가 제 등에 기어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귀엽게 봐줬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때를 봐서 한 소리 할까도 생각도 했는데 그러다가 부작용이 생길라 이런 생각도 들어서 혹시 몰라 참고 참았더니 인연이 언제부터인가 저한테 지적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옛날 사람이고 너는 요즘 사람이라서 그럴 수 있지. 내 행동, 내 말투, 네가 지적질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참고 참았는데 아니 근데 이 며느리란 년이 지적질의 한계가 넘어버렸네요. 제 몸뚱이를 가지고 지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부끄러움을 아는 여자인데 말이에요. 제가 태생이 좀 등치가 있는 편이죠. 제 키가 165cm예요. 60대 치고는 적지 않은 키죠. 게다가 제가 여자치고는 뼈대가 남자처럼 좀 굵은 편이어서 살집이 조금만 붙어도 거구로 보이죠. 그래서 제가 아가씨 때부터 몸매 관리를 했었는데 아들 셋을 낳고 키우다 보니 어디 관리가 되나요? 게다가 폐경이 오고 갱년기를 맞이하다 보니 불어난 살들이 좀채 빠지질 않더군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제 자신도 저를 자포자기 해버린 거고요. 병원에서는 저를 가리켜 전문 용어로 고도 비만이라고 부릅디다. 제 남편은 제 원피스를 보면 항상 이렇게 놀려대죠. 이건 당신 원피스야? 이불이야? 저도 살을 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데 다이어트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요즘 아이들이 그러대요. 다이어트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요. 살면서 가장 어려운 숙제가 다이어트라고요. 100% 공감하는 말이에요.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바로 이 다이어트라고 저 역시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만병의 근원은 살이고 살을 빼야 건강에도 좋고 미관상 좋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약사 며느리가 제 살과 제가 말로만 하는 다이어트를 빌미로 엄청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제 건강을 생각해서 살을 빼라는 걸로 알아듣고 그렇게까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알았다, 살 빼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대답을 했는데 어린 것이 점점 잔소리가 심해지는 거예요. 하루는 아들이랑 오랜만에 겸상을 하며 하하호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번 생신 선물로 뭐 사드릴까요? 엄마 뭐 필요하세요? 옷 사드릴까요? 봄이잖아요. 엄마 좋아하는 꽃무늬 원피스 어때요? 아들이 한번 골라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네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뭐 사준다고 하면 마음으론 좋으면서 민망하기도 하고 또 자식이 힘들게 번 돈 아까워서 처음엔 괜찮아 하는 거요. 저도 그랬어요. 아유,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엄마 옷을 사준다는 거야. 엄마 옷 많아. 그리고 요즘은 내가 늙었는지 옷을 입어도 옷매무새가 옛날만 못하다. 엄마 생일 선물 사준 걸로 알 테니까 그 돈으로 네 옷 사 입어라. 말대접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며느리란 년이 끼어들어서는 제 옆구리살을 아플 정도로 꽉 잡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늙어서 옷매무새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요. 어머니가 너무 살이 찌셔서 그런 거예요. 옆구리에 이런 타이어를 늘 끼고 다니시면 옷이 어쩐다고요? 옷은 잘못이 없어요. 옷이 입이 없어서 말 못한다고 옷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이 찌면 생활하는데 안 불편하세요? 이거 빼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안 드세요? 살이 찌면 옷매무새가 문제가 아니고 생활이 불편한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건강이 나빠지세요. 그게 가장 문제라고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어머니, 그렇게 무식하게 안 봤는데 왜 그리 또 무지하세요? 자신을 좀 사랑하시라고요. 다이어트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하고 또 잔소리를 하는데 와, 정말이지. 순간 열이 팍 뻗치더군요.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걱정해주는 건 좋은데 이 자리에 나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 앞에서 굳이 딸도 아닌 며느리가 시어머니 옆구리 살을 가지고 트집을 잡을 일입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그래, 나는 다이어트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 됐냐? 예, 너는 다 좋은데 말이다.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좀 가려서 해라. 나름 배운 애가 왜 그러니? 네 말에 나 지금 민망해하는 거 모르겠니? 요런 얘기는 너랑 나 둘만 있을 때 하라고. 어머니가 살 때문에 고민하시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제가 이런 소리를 왜 해요? 아무튼 맘 아픈 소리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제가 백날 어머니 살 빼세요.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살 빼셔야 해요. 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이러는 거라고요. 저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어머니 저한테 짜증을 내세요? 진짜 이렇게 둘러대고 저렇게 둘러대는 며느리 말본새에 이제는 이골이 나더군요. 저는 이번 참에 며느리의 이런 버릇을 고쳐주자 생각하고 말을 했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번 참에 좀 짚고 가야겠다. 너 정말 이렇게 내 앞에서 말대꾸 할래?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는 버릇은 어디서 배운 거야? 살찐 게 무슨 죄야? 나 살찌는데 네가 뭐 도와준 거 있니? 내가 살쪄서 네가 뭐 생활하는데 불편해? 왜 내 일을 가지고 네가 난리야? 나는 이렇게 뚱뚱한 채로 살 거니까 앞으로 넌 신경 쓰지 마라. 내 살에 대해서 가타부터 한 번만 더 말해봐. 나 가만 안 있을 거다. 제가 그동안 며느리 때문에 쌓인 감정을 모두 드러내자 며느리가 시무룩해지더군요. 그러자 아들이 그런 며느리 표정을 보고서는 대뜸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예요.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듣자 하니 이 사람은 엄마 생각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이 사람 말대로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나 같으면 고맙겠구먼. 솔직히 엄마 너무 뚱뚱해. 정말 솔직히 엄마 보고 있으면 늘 건강이 걱정됐다고요. 엄마 건강 때문에 이 사람도 잔소리하는 건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죠.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와, 내가 다 놀랬네. 우리 엄마 이렇게 속 좁은 분인지 몰랐네. 라고 하는 거예요. 졸지에 저는 속 좁은 시어머니가 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엄청 생각하는 세상 최고의 멋진 며느리가 된 거죠. 그런데 아들 말에 저는 완전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저는 이성을 잃은 채 아들에게 쏘아대기 시작했어요. 야, 이것들아. 밥 먹고 있을 땐 개도 안 건든다는데 너네들은 왜 꼭 식사 자리에서 내 살을 가지고 쌍으로 들들 볶는 건데? 너네들 잔소리 때문에 내가 먹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는다. 아이고, 됐어. 하고 제가 성질을 내는데 이 며느리년이 한술 더 떠서는 저한테 두 눈을 크게 부릅뜨고서 어머니, 말씀 잘하셨어요. 개가 아니니까 건든 거예요. 사람이랑 짐승이랑 똑같아야 되겠어요? 개가 아니니까 살 빼라고 하는 거라고요. 사람이니까요.
뭐가 어째? 사람? 짐승? 어째 비유가 기분이 좀 그렇다? 너 말이면 다야? 그리고 넌 뭐 그렇게 날씬해? 이게 그냥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었으면 머리채를 잡아서 다 쥐어뜯어 버렸을 텐데 귀한 집 딸을 제가 그럴 순 없고 홧김에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숟가락을 던지고 밖으로 나와버렸네요. 이 사건 이후로 한동안 아들네와 저는 냉정관계를 유지했어요. 한동안 아들네도 저한테 연락하지 않고 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들 며느리가 연락하지 않으니까 좋더군요. 지적질 당하지 않으니까 세상 살만하더군요. 게다가 생각지도 못한 희소식이 저에게 전해졌어요. 20년 전 지인에게 속아서 샀던 땅이 재개발 지역이 되면서 60배 이상 땅값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재개발이 목전이고 사려는 사람이 돈을 뭉치로 들고 왔다는 말에 땅 구경도 해보지 않고 무작정 서류에 도장부터 찍고 가진 돈 전부를 털어서 샀죠. 서류 정리가 다 된 뒤에 땅을 보러 갔는데 젠장 허허벌판 돌산이더군요. 아는 지인은 이미 도망쳐버리고요. 그때 남편에게 오만 욕은 다 얻어먹었죠. 옆편 내가 그렇게 기가 얇아서 어디다 써? 등신마냥 사기나 당하고 말이야. 잘한다 잘해. 내 피 같은 돈을 어째. 아이고 내가 미친놈이다. 네 말을 듣고 내가 바보지. 하면서 남편은 저한테 팔랑귀네 어쩌네 세상에 있는 욕이랑 욕은 다 하더군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 땅을 아주 헐값으로 구입했고 여태껏 남편한테 이혼 안 당하고 살았는데 그 땅이 이렇게 노다지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저는 땅값 오른 얘기를 아들네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당시 아들네랑 냉전 중이기도 했거니와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부모한테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자식들 간에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 계획은 일단 땅을 완전히 다 처분하고 당장은 아니지만 어떻게 유산 분배를 할지 정하고 훗날 자식들에게 통보식으로 증여하겠다고 말하고 싶었죠. 남편에게도 그렇게 제 생각을 말했고 새아들에게 천천히 말하자고 입을 맞췄는데 이 빌어먹을 입산 영감탱이가 제 말을 무시해버린 거죠. 미안해. 술 한 잔 들어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만 새아들들에게 말해버린 거야. 술이 웬수야? 응? 술을 탓해. 엄마 아빠가 수십 년 전에 사둔 돌산이 최근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이 되었고 60배 이상 땅값이 오르내리고 있어서 지금 입질이 와서 저울질 중이라는 것을 그것도 본인들이 새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같은 얘기를 3번씩 반복을 하는 거예요. 술김에 말이죠. 둘째 아들은 직장을 다녀도 아직 미혼이고 막내 아들은 아직 학생이라 그런지 두 아들들은 아직 관심이 없더군요. 그런데 참 웃긴 게 땅값이 오르니까 큰아들 내애가 갑자기 제 집에 사과를 하러 온다는 거예요. 제가 숟가락을 던지고 나오던 그날 이후로 전화는커녕 문자 메시지 한 통 없던 아들 며느리가 과일을 사들고 제 집에 왔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엄마, 미안해. 그때 내가 왜 그랬나 몰라. 다 엄마 생각하고 한 말인데 오해 없으시죠? 제 맘 아시죠? 하면서 제 어깨를 주물럭대는 거예요. 그 옆에서 며느리란 년도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도 어머니가 체중 관리를 안 하시길래 자극받으시라고 그날은 제가 좀 세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의도는 없었어요. 제 맘 아시죠, 어머니? 애들이 갑자기 왜 이러나 어리둥절해 있는데 죄송했어요 하면서 아들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는 집에 들어오면서 들고 있던 쇼핑백을 풀어 헤치더니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주섬주섬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하고 보는데 며느리가 바리바리 챙겨온 영양제를 꺼내서는 설명을 하면서 저를 엄청 챙기는 척하는 거예요. 어머니, 죄송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살 빼라고 잔소리만 했지 정작 실질적인 도움은 하나도 안 드렸더라고요. 제 직업이 약사이면서 왜 그 생각을 못했나 몰라요. 어머니, 이 약이요. 진짜 비싼 약이고요.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뒤로 구한 거예요. 다이어트에는 이 약이 직방이라 무조건 살 빠지실 거예요. 이 약은요, 다이어트에만 좋은 게 아니라요. 노화 방지 성분도 들어있어요. 약사들도 인정하는 약이에요. 땅값도 그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좋은 세상 더 누리셔야죠. 이거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시고요. 저는 며느리가 제 손에 쥐어준 약을 유심히 보았어요.
며느리가 가져온 약은 영양제라고 하는데 보통 시중에서 판매되는 영양제처럼 포장된 영양제 통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약병 같은 곳에 들어있더군요. 근데 약이 왜 이러냐? 응? 조제한 거야? 제 말에 며느리 답이 그래요. 영양제 통이 많이 크다 보니 휴대하고 다니면 먹기 불편할 것 같아서 일부러 일주일 분량씩 나눠서 약병에 배분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군요. 이상스럽긴 했지만 며느리가 약사니까 어련히 알아서 했겠어요? 저는 별 의심 없이 며느리의 성의를 받아들였죠. 땅값이 오르고 나서야 이렇게 행동하는 아들네의 속보이는 행동이 찝찝하긴 했지만 이렇게 영양제까지 들고 와서 알랑방귀를 끼는데 제가 뭐라고 야단을 쳐서 돌려보내겠어요?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한 수 접고 머리 숙여 들어온 아들네를 저는 못 이기는 척 받아들였죠. 어쩌겠어요. 그날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내뱉은 말들은 충격으로 제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지만 제 자식인데, 제 가족인데 언제까지 냉랭하게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날 이후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며느리가 준 약이 참 신기하더군요. 며느리가 준 약을 먹은 뒤로 살이 빠지는 거예요. 쭉쭉 빠지는 게 아니라 1kg, 2kg 서서히 아주 보기 좋게 건강하게 살이 빠지는데 참 신기하더군요. 그런 저를 보더니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니, 비싼 약이라서 그래요. 약사 며느리 잘 두신 줄 아세요. 이 약은 국내에서 구하기 정말 힘든 건데 제가 아는 선배 약사통에서 어렵게 구한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 위해서요. 거금 쓴 거라고요. 나중에 어머니가 그 돈 배로 저 주셔야 해요. 라고 엄청 생색을 내는 거예요. 육안으로 봐도 날씬해지는 제 몸이 확인되니까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더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저는 운동도 시작하게 됐어요. 왜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되면 탄력이 붙는다잖아요. 와, 그런 타이밍이 저에게도 오더군요. 저는 허리에 만보기를 차고 하루에 10,000걸음씩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달 만에 10kg을 뺐죠. 10kg이 뉘집 개 이름인가요? 입고 있던 옷들이 크기 시작했어요. 정말 행복하더군요. 주변에서 경사 났다고 축하한다고 축하의 전화가 본물처럼 쏟아졌어요. 이제 고도비만 탈출한 거야? 아, 대체 비법이 뭐래? 나도 좀 알려줘. 너만 날씬하지 말고. 우찬 엄마, 솔직하게 말해줘. 혼자만 빼지 말고. 대체 뭐 먹고 살 뺀 거야? 나도 알려줘. 혹시 지방흡입 수술한 거야? 그런데 저는 제 다이어트 비결을 주변 지인들에게 누설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제 입단속을 단단히 시켰거든요.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참아야만 했어요. 어머니, 이 약은요, 해외 수입품이라서 한국에서는 구하기 쉽지 않은 데다가 파는 곳이 있더라도 소량으로 들여오다 보니 금방 품절돼서 구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어머니 드리려고 선배한테 부탁한 거니까요. 지인들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절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한국에서 구하기 힘들다고 하면 혹시 어머니한테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비싼 걸 남한테 주기는 아깝잖아요. 구하기도 힘든데. 이번 참에 쭉 빼게요. 비밀로 하세요. 지인들이 물어보면 식이요법하고 운동으로 뺀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꼭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약사인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운동 열심히 하고 소식하고 오메가3와 같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흔한 영양제 열심히 먹고 10kg을 뺐다고 지인들에게 둘러댔죠. 아무튼 이렇게 정기적으로 며느리가 준 영양제를 꼬박꼬박 먹고 하루에 10,000걸음씩 걸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저를 감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살이 빠진 건 기분이 좋은데 또 감시당하는 건 말이 다르잖아요? 며느리에게 감시당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기분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며느리는 틈만 나면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어머니? 영양제 시간 맞춰 챙겨 드시고 계시죠? 안 드시면 옛날로 돌아가세요. 고도비만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신 건 아니시죠? 옛날 그 이불 같은 옷들 다시 입고 싶으신 건 아니시죠? 지금 몸무게 유지하시려면 영양제 꼬박꼬박 잊지 마시고 챙겨 드셔야 해요. 약 챙겨 드시는 건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이 정도도 못하시면 죽어야 해요. 뿐만 아니라 매일 문자 메시지도 보내오는 거예요. 아주 징글징글하게요. 어머니, 영양제 드실 시간입니다. 어머니, 영양제 드셨죠? 혹시 안 드시고 드셨다고 거짓말하면 옛날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제가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마음먹고 며느리에게 전화해서는 퍼부어댔어요.
야, 너 나 감시하니? 무슨 전화를 이렇게 해대? 내가 3살 먹은 어린애야? 다 알아서 할 건데 뭘 그렇게 확인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 짜증나려고 한다. 제 말에 말빨 좋은 며느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머니는 왜 제 말을 꼭 그렇게 삐딱하게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비싼 영양제인데 안 드시면 아깝잖아요. 어머니가 모르셔서 그래요. 이 약값이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저도 큰맘 먹고 어머니께 선물 드린 거라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요. 좋은 약은 유통기한이 짧고 약효도 빨리 떨어지거든요. 저는 어머니 생각하고 그러는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 제가 그렇게도 미우세요? 하면서 또 잔소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며느리가 오버하는 게 개짜증이지만 그래도 생각해주니 싫다는 내색은 하지 못하고 제가 제 성질 한풀 꺾고 알겠다고 하고 아니 알겠다고 한 게 뭡니까? 도리어 미안하다고 하고 본전도 건지지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네요. 그러다 매주 수요일에 가는 백화점 문화센터에 갔는데 그곳에서 오랜만에 사부인을 만난 거예요. 저는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오랫동안 수필 글쓰기 강좌를 듣고 있어요. 제가 등치에 어울리지 않게 책 읽고 글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학창시절의 별명이 문학소녀였어요. 등치는 산만해도 나름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인 몇 명과 어울려서 벌써 3년째 문화센터 글쓰기 강좌를 다니고 있는데요. 우연찮게 백화점 문화센터 입구에서 사부인을 마주친 거예요. 아무래도 지방 도시이다 보니 다닐 만한 백화점 문화센터가 몇 군데 없고 제가 다니는 이곳이 강사진이 제일 낮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나마 이곳에 수강생들이 있는 편이죠. 은근히 문화센터에서 아는 사람들을 많이 마주치기 때문에 사부인을 만난 게 그리 신기하진 않았어요. 사부인이 먼저 저를 보더니 그러더군요. 사부인, 아유 오랜만이세요. 요즘 통 안 보이시더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솔직히 요새 귀찮아서 문화센터에 발걸음을 뜸하게 했는데 이런 말을 하기도 애매한 처지라서 저는 대충 둘러댔죠. 네, 요즘 좀 집안일이 있어서 바빴어요. 하고 가려는데 사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나저나 사부인은 무슨 살이 그렇게 빠진 거예요?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사부인 아니신 줄 알았어요. 목소리 듣고 사부인인 줄 알았다니까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대체 무슨 일이에요? 하면서 걱정의 시선을 저에게 보내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을 했죠. 아유, 아프긴요. 요즘 살 빼고 있어서요. 진작에 뺐어야 하는데 진작에 다이어트 마음먹은 게 이제야 실천에 옮겨지네요.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병행하고 하니까 쑥쑥 빠지네요. 진작에 뺄걸. 다이어트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왜 그렇게도 게을렀나 모르겠어요. 라고 속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사부인이 그래요? 아우 좋으시겠다. 나는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병행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딸이 살 빼라고 영양제 줬는데도 나는 살이 안 빠져요. 물렁살이 아니라 근육으로 굳어져 버려서 그런가. 그러는데 사부인 말이 조금은 뉘앙스가 이상한 거예요. 며느리가 준 영양제라면 내게 준 영양제랑 같을 건데 왜 나는 영양제를 먹고 살이 빠졌는데 사부인은 살이 안 빠지고 그대로냐고요. 사부인하고 나하고 먹는 영양제가 다른가? 하고 저는 혹시나 해서 사부인에게 어떤 영양제를 먹고 계시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사부인이 가방에서 영양제 통을 꺼내서 자신이 먹고 있는 영양제를 보여주더군요. 사부인은 하루에 2번 먹어야 하는 약이라서 외출할 때는 갖고 다닌다더군요. 그런데 사부인이 가지고 있는 영양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양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며느리가 사부인에게 준 영양제는 시중에서 파는 영양제였어요. 제가 며느리에게서 받은 영양제는 처방전을 받아 따로 제조할 때 쓰는 약통에 영양제가 담겨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약은 앞서도 말했듯이 마치 수제로 만든 것 같은 모양이고요. 사부인은 자신이 먹는 영양제를 보여주면서 그러더군요. 우리 딸이 그러는데 영양제는 보조수단일 뿐이라고 그러던데요. 영양제 먹는다고 살이 빠질 리가 있냐는 거예요. 사부인은 운동을 병행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빠진 모양이네요. 그래서 저랑 다르게 살이 빠졌나 봐요. 아휴, 나도 오늘부터 운동해야겠다.
저는 사부인의 얘기를 듣고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며느리가 저한테는 그랬거든요. 이 영양제만 먹어도 살이 빠진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운동을 병행하기 전에도 이 영양제의 효과를 느끼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엄마한테는 영양제만으로는 살이 안 빠진다고 했다고요? 왜 저한테 하는 말과 자기 엄마한테 하는 말이 다를까요? 그리고 약도 다르고요. 아무리 제가 고도비만이라 하더라도 자기 엄마와 저와 같은 약을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자기 엄마를 더 비싸고 귀한 약을 주는 게 맞죠. 사부인의 말을 듣고 보니 제 기분이 엄청 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생각해보니 뭔가 수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년이 나한테 이상한 짓 한 거 아니야? 이 년이 보통 년은 아닌데. 아무리 시어머니 나한테 잘 보이고 싶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시어머니보다는 자기 엄마에게 마음이 쓰일 텐데 그런 약을 나한테만 챙겨줬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이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서도 찜찜했어요. 친한 친구 딸이 다이어트 약을 오래 복용하다가 좋지 않은 일을 겪은 걸 제 눈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다이어트 약이라고 하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도비만 소리 들어가면서도 다이어트 약만큼은 복용하지 않으려고 삐댔던 거고요. 웬만하면 다이어트 약은 안 먹으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약사라는 이유로 내가 생각 없는 짓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더군요. 그래도 일반 며느리가 아니라 약사 며느리가 하는 말이니까 믿자 하고 돌아서려는데 제 머릿속에 얼핏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어서 꾀를 부리게 되었어요. 저는 제 가방 안에서 며느리가 준 약을 꺼내 사부인에게 주면서 둘러댔어요. 사부인, 그럼 제가 먹는 영양제 한번 먹어봐요. 이 약 먹으면 살이 금방 빠진다니까요. 귀한 거라고 지인에게서 받은 건데 일단 내가 먹던 거 드셔보세요. 저 보시면 알잖아요. 부작용 하나도 없어요. 드셔보시고 살 빠지는 효과 있으면 제가 또 구해다 드릴게요. 사부인은 제가 손에 쥐어주는 약을 보고서 엄청 좋아하더군요. 아유, 이 귀한 걸 저한테 줘도 돼요? 정말 주셔도 되는 거예요? 저는 뻔뻔하게 대꾸했어요. 그럼요. 사돈한테 이 정도도 제가 못 해드릴까요? 더한 것도 드리죠. 저는 이 약이 집에 또 있고 지인에게 말하면 또 금방 얻을 수 있으니까 가져가서 드셔보세요. 효과 보시면 저한테 또 얘기하시고요. 얼마든지 구해드릴게요. 우리 같이 날씬해지고 같이 건강해집시다. 사부인은 제가 준 약을 손에 꼭 쥐고서 신나서 가더군요. 저는 사부인 가는 뒷모습에 대고 설마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고 말았죠. 시계를 보니 밤 12시가 다 되어 가더군요. 대체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했나 하고 봤더니 핸드폰 수신인에 며느리라고 뜨더군요. 순간 잠이 확 달아났어요. 그리고 속으로 올 것이 왔구나. 내가 그동안 궁금했던 게 이제 해결이 되나 보다 생각을 했죠. 저는 능청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이 시간에 웬 전화야? 나 자는데. 급한 일 아니면 내일 얘기하자. 하고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다급한 목소리로 어머니, 제가 준 영양제 우리 엄마 주셨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쫙 오는 거예요. 저는 아주 순진무구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줬는데. 왜? 무슨 일이라도 있냐? 네 목소리가 왜 그래? 며느리년이 길길이 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감이 딱 오더군요. 그래, 네 엄마가 탈이 났구나. 요년, 두고 보자. 네가 나를 만만하게 봐? 어머니? 어머니가 약사예요? 약사도 아니면서 왜 약을 함부로 주고 그래요? 제가 약사인데 제 허락도 없이 왜 약을 함부로 주냐고요? 그거 범죄예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능청을 떨었어요. 야, 그게 범죄라고? 너 나를 너무 무식하게 본다. 그거 영양제잖아. 영양제를 약사 처방받아서 먹는 사람도 있냐? 그래, 약사 처방받으면 더 좋겠지.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양제는 약사 처방 없이도 먹는단다. 넌 약사가 돼서 그것도 모르냐? 범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넌 가끔 보면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 능청스러운 제 얘기에 며느리는 한숨을 내뱉더군요. 속으로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어머니, 세상에 잘못 알려진 이약 상식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답답해라. 하면서 지랄지랄을 하는 겁니다. 속으로 낄낄거리는데
제 웃음소리가 혹시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서 며느리 귀에 들어갈까봐 저는 지레 조심조심 했네요. 알고 보니 제가 준 영양제를 여러 번도 아니고 한 번 복용한 사부인은 극심한 복통과 설사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갔고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가 바로 응급실로 달려갔더군요. 사부인은 딸에게 모든 걸 얘기한 거죠. 사돈이 약을 줘서 먹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더라. 설사가 멈추질 않어. 세상에나 창피하게 말이다. 나 기저귀 차고 응급실 왔어야. 부끄러워서 원. 이 나이에 내가 뭔 짓을 한 거니? 며느리는 지 엄마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우리 엄마 저 세상에 보내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 약을 드시라고 주면 어떡해요? 며느리의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더군요. 예, 무슨 영양제를 먹고 복통이랑 설사를 하니? 내가 이날 평생 살면서 그런 말은 듣도 보도 못했다. 사부인이 영양제 말고 그 전에 뭔가를 잘못 드신 거겠지. 아니, 생각할수록 이상하네. 그럼 나는 뭐냐? 나부터 복통에 설사하고 난리가 났어야 정상이지? 왜 자기가 음식 잘못 먹고 탈라놓고 생각하고 약 준 사람한테 뭐라는 거야? 네 엄마도 참 경우 없으신 분이시다. 그랬더니 며느리는 꼭지가 돌아서는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그 약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에 복통이랑 설사도 할 수 있다고요. 심하게는 심장 발작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효과가 좋아도 일부러 시중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약이라고요. 어머니는 뉴스도 안 보세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약은 제 생각보다도 심각한 약이더군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죠. 제 생명은 뭐 2개입니까? 뭐라고? 너 방금 뭐라고 했냐? 심장 발작? 효과가 좋아도 일부러 판매를 금지하는 약이라고? 근데 그걸 나한테 먹여? 너 나 죽으라고 그런 거야? 그런 거야? 네 엄마는 안 되고 나는 죽어도 된다는 거야? 아니, 와, 이것 봐라. 제 말에 며느리는 이성이 돌아왔는지 급하게 태세를 전환했어요. 다소 차분한 목소리로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머님은 괜찮아도 저희 친정엄마 같은 체질에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우리 엄마는 시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지병이 있으시잖아요. 우리나라 식약청이 워낙 엄격해서 그렇지 다른 나라에서는 이 약을 팔기도 하고요. 어머니, 암튼 제 말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며느리는 자신이 흥분해서 말해버린 진실을 수습해보려고 별별 변명을 다 하더군요. 지 엄마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저 때문이라고 흥분해서 다 싸붙이고는 이제야 제 말을 듣고 이성이 돌아와 저한테 들키지 말아야 할 사실을 발설했다는 걸 깨닫고 아차 싶었는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며느리에게서 그간 궁금했던 모든 궁금증이 해소가 되고 통화를 마쳤죠. 저는 며느리와의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해두었고 며느리가 준 약과 통화 내용을 증거물로 제시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아들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아들, 놀라지 말고 들어라. 네 와이프 내가 경찰에 신고했다. 그년이 나한테 시중에 판매해서는 안 되는 약을 줬더라고. 약을 주고서는 먹으라고 감시까지 했더라고. 아들은 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더군요. 아들은 복통과 설사 때문에 사부인이 응급실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며느리랑 함께 병원을 가긴 했지만 그게 제가 준 약을 사부인이 먹고 그랬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또 한 번 아들에게 넋두리를 했어요. 어떻게 며느리란 년이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니? 이게 말이 되니? 아들은 저보다 더 분노했어요. 알고 보니 사부인은 며느리와 아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을 때 제 아들 앞에서는 제가 준 약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못했더군요. 아들 입장에서는 제가 엄마니까요.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겠어요? 그래서 사부인은 자기 딸인 며느리한테만 제가 준 약을 먹고 뒤집어졌다고 말했더군요.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엄청 열을 받아서 저한테 따지려고 전화를 했고 제 분을 이기지 못해서 모든 걸 실토했고 제 핸드폰은 자동 녹음이 되어버린 거죠. 만약 그때 며느리와의 통화 내용이 녹음되지 않았더라면 제가 경찰에 증거불충분으로 신고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핸드폰을 바꾸면서 핸드폰 매장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녹음 기능 해놓으시면 나이 드신 분들은 불이익 당했을 때 억울함을 줄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통화 녹음 기능이 제 핸드폰에 실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에게 저는 그간의 모든 일을 얘기했고 아들도 진술을 하러 경찰서를 찾았다고 하더군요. 같은 시간 며느리도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 경찰서를 찾았고요. 제 아들은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며느리의 얘기를 다 듣고 뒤집어져 버렸다고 해요. 역시 제가 낳은 아들이 맞더라고요. 성깔 있는 제 아들은 며느리의 진술 내용을 다 듣고 그년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피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얘기를 경찰에게 전해 들었는데 얘기를 듣자마자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 했어요. 나이도 어린 년이 매사에 늙은 시어머니를 가르치려 들고 제가 살 좀 쪘다고 놀리고 무시하더니 꼴 좋게 됐죠 뭐. 조사 결과 며느리가 준 영양제는 캔들넛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이 성분은 다이어트에는 효과가 좋아도 워낙 부작용이 많고 며느리의 말대로 심하게는 심장 발작까지 일으켜 자칫하면 저 세상에 갈 수 있어서 식약처에서 수입금지 명령이 내린 식품이라고 해요. 며느리는 이 약을 불법 수입업자에게 구입해서 저한테 줬던 거예요. 며느리는 조사 중에 경찰에게 그랬다고 해요. 캔들넛을 복용해도 100% 부작용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시어머니 보세요. 살도 빠지고 건강하고 멀쩡하시잖아요. 이거 좋은 약품입니다. 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이 며느리에게 그랬다네요. 그렇게 좋은 약이면 약사님이나 많이 드시지 그러세요. 약사님 어머님도 더 드리고요. 라고요. 아들 역시도 며느리에게 그랬대요. 그렇게 좋은 약이면 너랑 네 엄마랑 많이 처먹어라! 하고서 아들은 제가 경찰서에 제출한 약통을 열어 며느리 입안에 그 문제의 영양제들을 부어버렸다고 해요. 며느리가 퇴퇴거리며 입안에 약을 내뱉고는 난리도 아닌 쇼를 벌였다고 하네요. 그래도 아들은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저한테 일부러 그 약을 준 거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며느리와 나눈 카톡 내역을 모두 경찰에 제출했다고 해요. 아들 부부가 저랑 화해하려고 저희 집에 왔던 그날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만나서 제 집에 오려고 했는데 서로 시간이 맞질 않았대요. 그래서 며느리가 아들한테 자기는 집에 들를 시간이 있으니까 집에 있는 약 좀 가져와줘. 그 약 어머니 드리려고 내가 따로 챙겨놓은 거야. 라고 아들한테 메시지로 부탁을 했거든요. 궁지에 몰린 며느리는 결국 제 땅이 탐이 나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자백을 했더군요. 며느리는 결국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며느리가 이러지 않아도 제가 약사 며느리 몫을 충분히 챙겨줄 텐데 대체 왜 이런 오버를 한 건지 저는 며느리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저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부터 받았어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건강에 별 이상이 없다고 검진 결과가 나왔더군요. 사부인의 경우에는 원래 지병이 있어서 더 치명적이었다고 해요. 아무튼 저는 고도비만임에도 건강체질이었나 봐요. 그런데 의사가 그러더군요. 하늘이 도우셨어요. 조금만 더 길게 복용하셨으면 건강 장담 못하십니다. 저는 집으로 와서 인터넷으로 캔들넛이라는 다이어트 약을 검색해봤어요. 경찰 말이 다 맞더라고요. 무시무시한 약이더라고요. 며느리의 제명은 수익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너무나 분하고 괘씸해서 법원에 며느리를 약사법 위반해 저를 해치려고 했던 죄까지 적용해 처벌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사돈이 저를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어린 것이 생각이 짧아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저는 용서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죠. 그것도 가족에게 말이죠. 가족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니 그건 더 엄벌에 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는 2년 실형을 받았어요. 변호사를 잘 쓴 데다가 초범이라서 집행유예 받았죠. 대신에 약사법 위반으로 약사 면허 취소가 되었어요. 어렵게 공부해서 약대에 들어가고 약사 면허까지 받았는데 한순간의 욕심으로 이게 다 무슨 짓인가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하루는 사부인과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사부인이 아주 작정을 하고서 저에게 그러더군요. 우리 딸, 이렇게 망가진 게 당신네 집안 때문입니다. 당신네 집안하고만 인연이 안 닿았으면 내 딸 약사 면허까지 박탈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사돈이 다 뚱뚱한 고도비만이라서 제 딸이 그거 고쳐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딸 책임지세요. 사부인 얘기를 듣고 보니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또 가만히 있었겠어요? 사부인? 경찰에게 따님이 소명한 내용 못 들으셨어요? 따님이요. 제가 뚱뚱해서 날씬하게 해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 땅이 욕심이 나서 제 살을 붙잡고 늘어진 거래잖아요. 말기가 어두우세요? 이해력이 떨어지는 편이세요? 이제 당신이랑 당신 딸이랑 말 섞고 싶지도 않고 면상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근데 더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며느리가 다급하니까 제 엄마를 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엄마는 왜 시어머니가 준 약을 함부로 먹어서는 이 사달을 내냐고. 내가 이렇게 된 거 다 엄마 때문이야. 왜 문화센터를 가서 시어머니를 만났냐고. 모른 척 지나치면 될걸 왜 아는 척을 해서. 살이 빠졌네 어쨌냐 하면서 약까지 받아오냐고. 하여튼 그 오지랖. 엄마의 오지랖이 딸년 인생 망쳤잖아. 이야기가 웃기게 흘러가더군요. 이 사부인도 보통은 아니더군요. 딸년 머리카락을 잡더니 니년이 잘못하고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애초에 잘못은 네가 했잖아. 엄마는 어떻게든 되돌려보려고 하는데 왜 엄마 도와주지 말고 돌아서 가리? 그걸 원하냐? 그럼 가지고. 이 두 모녀를 보는데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더군요. 그 엄마의 그 딸년이더군요. 우리 아들과 며느리는 당연히 이혼을 했죠.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망정이지 아이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주 천만다행이죠. 며느리의 일이 마무리가 될 즈음 남편과 저는 돌산이 팔려서 제법 많은 돈을 벌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그 돈을 일단 통장에 넣어두기로 했어요. 새 아들들도 모두 그 돈에 탐을 내지 않더군요. 그 돈은 엄마 아빠 돈이잖아요. 부모님 다 쓰고 하늘나라 가세요. 저는 이런 짤이 한 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남편과 저는 그 돈으로 작은 꼬마 빌딩을 살까 아니면 새 아들들에게 똑같이 나눠줄까. 남편과 저는 매일매일 생각하는 게 낙이죠. 하지만 지금도 그 돈은 고스란히 통장에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며느리와의 일이 있으므로 지금은 2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가끔 아들에게 며느리가 연락을 해온다고 하는데 아들은 전혀 마음이 없어 보이더군요. 그래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때 며느리가 저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평생 감옥에서 썩었어야 하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나 감옥을 보내지 못한 게 못내 아쉽네요. 그 망할 년을 생각하면 저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답니다. 아니, 살찐 게 무슨 죄인가요? 글을 쓰면서도 그때 당시를 다시 회상하다 보니 또 열이 받네요. 그리고 저는 그때 10kg을 뺀 몸매를 아직 유지 중에 있어요. 다이어트 약을 먹지 않고 이제는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살이란 찌기는 쉽지만 빼기란 정말 어렵잖아요. 저는 이 몸매를 유지하려고요. 오늘도 저녁 6시 이후로는 물 한 방울 먹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 아들이 아직 싱글인 걸 알고 인연이 자꾸 전화를 해대고 있죠. 자기야, 나 한 번만 만나줘.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 이제 그만해라. 입 아프지도 않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네가 나라면 널 만나겠니? 그게 돼? 내 얘기만 들어줘. 진심이야.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그랬어. 건강하시라고. 그 약을 장기 복용하시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살이 빠지면 약을 떼고 빠진 몸매를 유지하도록 내가 도와드리려고 했다고. 정말이야. 이게 끝까지 정신 못 차렸네. 야, 이 미친년아. 목숨을 담보로 한 일이라고. 너 약사 맞아? 제대로 공부한 약사 맞냐고. 너 정신감정 좀 받아볼래? 며느리는 틈만 나면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며느리는 진심으로 뉘우쳐서가 아니라 아들과 저의 어느 정도 선처와 노력이 있으면 약사 면허가 다시 풀릴 수도 있다는 한 가닥 희망 때문에 그러는 거더군요. 하여튼 2년 하는 짓은 왜 이리도 얍삽한지요. 하지만 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며느리의 괘씸죄가 당분간은 풀리지 않을 듯해요. 아들은 며느리를 스토커로 고소를 했죠. 그랬더니 더 이상은 연락을 해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언제 다시 연락을 해올지도 모르죠. 소문에 의하면 며느리는 서울로 올라가서 학원가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나요? 아무튼 강한 아이이니 잘 살 거라 믿어요. 그래도 한 번만 더 내 아들에게 연락해오면 당장 쫓아가서 개망신을 주려고 해요. 너 혹시 내가 보낸 이 사연 듣고 있으면 딱 기다려라. 내가 아주 개망신을 줄 테니까. 여기서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